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동안 저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왜 독서 모임에서 책 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내는데 완성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느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책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근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많은 부분을 상담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오늘은 합니다. 혹시 뭐 주변에 누군가가 빚을 졌거나 누군가가 세금을 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합법적으로 그런 걸 문의할 때 제가 하늘 상담소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일을 했던 것도 CFP라는 국제재무설계사라서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도 하지만 그 전에 신용회복 기간에 있거나 아니면 뭐 금융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되게 많은 상담들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원론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거든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채무를 갚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 뭐 신용대출이 있을 수 있고 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자 대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빚을 질 생각은 아무도 없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즘 같은 때에 정말 빚을 많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쉬운 고민이라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당연히 빚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나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빚은 정말 상담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 있습니다. 있는데 각각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신용회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개인 회생이랑 파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회생이랑 파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뭐 법원에서 한다고 해서 무서울 건 없고요. 회생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뭐 10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부담보 같은 경우는 5억이라든가 아니면 담보 같은 경우는 10억이라든가 이런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넘어서면 어쩔 수 없이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통은 뭐 1억 정도는 신용회복 정도로도 충분히 상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 같은 경우는 원금만, 이자나 연체이자는 갚지 않고 원금만 상환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신용회복 대상이 되거나 신용회복 대상은 또 장기 연체를 하는 게 있고요. 풀이로 미리 할 수 있어요. 장기 연체라고 해봤자 어마어마한 기간이 아니고요. 불과 91일,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정도 연체를 하면 신용불량이라는 게 등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돼서 장기 연체로 떠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거든요. 장기 연체라고 해봐야 3개월인 거예요. 3개월 엄청 금방 가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자를 예를 들면 연이율 5%를 낸다라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집 담보대출이 요즘에 뭐 2%대가 나올 수 있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뭐 4%, 5%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저렴할 경우. 그리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뭐 1%짜리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좀 이자가 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1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나 10% 중반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내고 원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면 되게 합리적으로 이자 내는 그런 돈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리고 대박인 건 8년이에요. 8년이면 9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이자를 낸다고 쳐보세요. 이자 5%짜리를 낸다 그러면 이자만 내는 걸로 판을 칠 거란 말이에요.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근데
그걸 원금을 내본다라고 칠게요. 그거는 이자를 정말 상쇄시키는 일이 되거든요. 우선 그래 이 지금 부분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의 채무를 졌다라고 칠게요. 이자율은 연 1%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고 8%, 10%, 15%, 20%, 30%짜리가 있다라고 칠게요. 볼게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이자만 얼마 내는지 볼게요. 왜냐면 보통 제가 1%를 친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예를 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신용 굉장히 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줬을 때 1%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집 대출이라던가 이런 거 전세자금 대출이 3% 정도가 되거든요. 3% 조금 미만이죠. 그리고 내가 좀 고리 아니면 신용 카드 같은 경우에 현금 서비스랑 이렇게 론 대출 이런 게 보통 20 몇 프로 3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채는 완전 별개의 얘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1%짜리는요. 내가 5천만 원 채무했을 때 1%면 1년에 연 이율 1%니까 50만 원에 대한 연 이자예요. 그리고 3%는 150만 원, 5%는 250만 원, 8%는 400만 원, 10%는 500만 원. 너무 쉽죠? 15%는 750만 원, 20%는 1000만 원, 30%는 1500만 원이에요. 근데 볼게요. 내가 신용회복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연체를 안 내고 원금만 상환한다고 칠게요. 물론 신용회복 같은 경우에는 채무 특성에 따라서 그분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또 일부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를 상환하기도 해요. 어떤 특정하게 그런 대상이 되면. 근데 이건 최악의 경우 원금을 다 갚는다라고 쳤을 때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 얼마 안 되는 이 50만 원도 한 달에 이자 내는 거가 41,667원이에요. 그러면 96개월 동안 나눠서 내실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96개월은 8년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1%짜리도 400만 원이세요. 그리고 3% 칠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한 달에 12만 5천 원이에요. 3%일 때 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엑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96개월이면 1200만 원이에요. 이자만. 그러면 5%는 1년치는 2천만 원입니다. 8%는 3200만 원입니다. 10%는 4천만 원입니다. 15%는 6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원금을 넘어서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던가 이자가 높은 거를 하면 원금이 전혀 줄지 않고 이자만 늘어나고 이자만 갚다가 절대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연 20% 8천만 원이에요. 연 30%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건 지금 100% 이자입니다. 원금은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원금을 96개월 동안 나눠서 내면 얼마를 내면 될까요? 52만 833원이에요. 그럼 볼게요. 나는 어떻게 하면 신용회복 대상이 될까? 그리고 신용회복에는 어떤 협력기관이 있을까? 이런 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걸 이자를 낸다. 그냥 나는 담보대출 정도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낸다?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채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채무 상담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증 채무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들은 분 중에 정말 이분은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남편분이 되게 많이 채무가 졌었어요. 근데 남편분이 능력이 없어서 채무가 진 거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게끔 보증을 선 거예요. 보증. 좋은 마음에 보증을 섰는데 연대 보증을 섰는데 채무가 나한테 온 거죠. 근데 연대 보증이 나만 선 게 아니에요. 연대 보증이 무서운 건요. 이 사람 채무가 10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10억에 대해서 보증인이 10명이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채무를 못 갚았어요. 그리고 1부터 9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부터 9라는 사람 모두에게 채무 금액에 대해서 상환하도록 법 조치를 다 할까요? 채권자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채무를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법 조치를 하고요. 그 사람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10억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이 됐다면 1억만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10억이 끝날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10이라는 분이 다 갚으면 채무자와 나머지 1에서 9라는 분은 안 갚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이 보증인으로 됐고 뭐 보증 물건이 있고 담보권이 있고 뭐 이렇다. 그래서 내가 내 물건을 모두 다 날려야 되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는 게 있고요. 부부가 공동 그 재산을 모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이혼을 해도 내 배우자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신용회복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갈지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결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채무상담입니다. 내가 살면서 빚을 안 지면 더 좋겠지만 빚을 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다 거절할 수 있냐? 가족, 피부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질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죠? 최악의 상황! 돈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재밌었는 건요. 당시에 이 분이 정말 아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런데 세무사나 법무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채무에 대해서 상담은 채무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채무를,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데, 물론 내 채무를 잘 해서 지금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이제 올려놓은 것처럼 내 채무 파악을 해서 어떤 거를 먼저 순서대로 갖고 막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채무의 특성이 중요한데 내 채무를 어떤 식으로 갚는 게 내가 가장 채무를 갚으면서 나는 또 경제활동도 하지만 또 저축도 하고 기본적인 생활도 하고 내가 가장이라면 돈도 벌어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그걸 파악해서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와 정말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하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마음적으로 뭐 힘들거나 이런 얘기들도 공감을 해드리고 뭐 솔루션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상담소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아니고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채무 관련된 일을 했고 이게 본인 입장이 안 되면 참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정말 많은 부분을 재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뭐 담보대출도 받아보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보고 신용대출도 받아보고 뭐 자영업 하면서 자영업 관련된 대출도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지 직접 제가 상담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채무 상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또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상담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좋고요. 저는 풀꽃 같은 사람입니다. 항상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